민서는 얼어붙은 손으로 야른 재킷을 여몄다. 서울의 겨울은 그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19, 집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47일째 되는 밤이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울며 그녀를 외면했고 아버지는 짐을 싸서 쫓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말은 민서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이제 민서는 서울역 근처의 차가운 골목에서 잠을 청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배고픔은 익숙해졌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아팠다. 그녀는 더러운 담요를 덮고 쓰레기통 근처에 웅크렸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민서는 눈송이가 얼굴에 닿을 때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생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여기서 뭐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서는 화들짝 놀랐다. 고개를 들자 따뜻한 스카프를 두른 여성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 따스함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다. 괜찮아? 지훈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힘이 있었다.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냥 여기 있었어요. 지훈은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민서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눈 속에 담긴 절망.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너무 추워. 내 카페로 들어와. 따뜻한 거라도 마셔. 민서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카페 따스함은 작았지만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 커피 향기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민서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오랜만에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민서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다. 이름이 뭐야? 그녀가 물었다. 민서는 잔을 쥔 손을 떨며 대답했다. 민서 김민서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박지훈이야. 여기가 내 카페야.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날 밤, 민서는 카페 구석에서 잠을 잤다. 지훈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불을 껐다. 민서는 잠이 들며 생각했다. 이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카페의 따뜻한 냄새에 눈을 떴다. 지훈은 이미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간단한 아침밥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내밀었다. 배고프지? 먹어. 민서는 망설이다가 접시를 받아들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왜 저를 돕는 거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누군가 나를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너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어. 민서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따뜻함이 언제 사라질지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서는 지훈의 카페에서 작은 일을 돕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는 일을 했다. 지훈은 민서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했지만 민서는 거절했다. 그냥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지훈이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서는 매일 밤 지훈이 자신을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몰렸다. 민서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실수로 커피를 쏟고 말았다. 손님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같은 애를 왜 고용한 거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손님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민서를 감싸며 손님을 진정시켰다. 손님이 떠난 뒤 지훈은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괜찮아, 민서야. 누구나 실수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서는 눈물이 고였다. 지훈의 따뜻함은 그녀가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날 이렇게 대해줄까? 민서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카페의 따스함은 그녀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겼다. 처음에는 테이블을 닦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민서는 지훈의 인내심과 세심한 가르침에 감사했다. 지훈은 민서가 실수할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민서는 지훈과의 가까워지는 관계가 두려웠다. 지훈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의 자신감은 민서를 매료시켰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지훈이 알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한편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혜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다. 20대 후반의 혜진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로 카페에 들어와 민서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서,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혜진의 말에 민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혜진은 민서에게 친구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혜진은 민서에게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어때? 스케치북에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함에 감동받았다.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그리는 거야. 사람, 풍경, 그리고 감정. 그녀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혜진은 민서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민서는 혜진의 친절함이 단순한 우정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민서의 과거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민서의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었다. 수진은 민서가 집에서 쫓겨난 이유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뭐해? 노숙자 생활 끝난 거야? 민서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진의 말은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을 그녀에게 집중시켰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 그냥 이 애가 레즈비언이라 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웃겨서요. 이런 애가 여기서 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은 민서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소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죠.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 괜찮아. 계속 일 시작하자.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페를 떠났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지훈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낳았다. 지훈이 정말로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냥 동정하는 걸까? 그날 밤, 민서는 카페 구석에서 혼자 울었다. 지훈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가가 앉았다. 민서야, 무슨 일이든 말해도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훈 씨가 저를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지훈은 조용히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넌 너야. 그게 전부야.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민서의 마음은 지훈의 말 한마디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깊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차가웠다. 카페에서의 나날은 따뜻했지만 문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다. 카페 2층의 창고를 개조한 방은 작았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훈과 함께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으며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하지만 혜진과의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혜진은 자주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민서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혜진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너도 그림 그려볼래? 그냥 내 마음을 꺼내보는 거야. 이민서는 망설였지만 혜진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스케치북에 연필을 들었다. 그녀가 그린 첫 그림은 눈 내리는 서울의 골목이었다. 그곳엔 그녀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민서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이거 정말 진짜야? 내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 민서는 부끄러웠지만 혜진의 칭찬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민서의 과거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 것이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민서, 집으로 돌아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 나서서 말했다. 민서 아버님이시죠? 민서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억지로 데려가시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따위가 뭔데 끼어드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도 가족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민서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민서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졌다. 지훈은 민서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서야,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가족이야. 민서는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혜진과의 관계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혜진은 점점 더 민서에게 다가왔고 민서는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혜진은 민서를 카페 근처의 공원으로 초대했다. 민서, 나 사실 너 좋아해. 혜진의 고백은 민서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민서는 두려웠다. 그녀는 지훈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의 따뜻함과 혜진의 자유로운 영혼은 민서를 다른 방식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혹은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았다. 지훈 씨,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서워요. 제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지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소중해. 민서는 지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혜진과 지훈, 두 사람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혜진의 고백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지훈에 대한 감정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카페에서의 나날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서의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은주라는 40대 여성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LGBT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였다. 은주는 지훈과 오랜 친구였고 카페에서 민서를 보며 관심을 보였다. 지훈, 이 아이가 민서니? 얘기 많이 들었어. 은주의 말에 민서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렸다. 은주는 민서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낯선 이에게 털어놓았다. 은주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서야, 내가 겪은 일은 너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은주의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은주는 민서에게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모임에 초대했다. 거기 가면 너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거야. 민서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격려로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까지. 그들은 민서의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혜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민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혜진은 민서가 모임에 다녀온 후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민서, 너 진짜 멋진 사람인 거 알아? 내가 웃는 모습 보면 나도 행복해져. 혜진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훈을 떠올렸다. 지훈은 민서가 카페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서는 지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눈치챘다. 어느 날 민서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훈 씨,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지훈 씨도 저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예전에 사랑 때문에 아팠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이 카페를 시작한 거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어. 지훈의 이야기는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 순간 민서는 지훈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혜진에 대한 마음도 여전히 그녀를 붙잡았다. 민서는 은주가 운영하는 모임에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마음은 복잡한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야. 민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혜진이 카페를 떠나 부산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민서, 나 부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 같이 갈래? 혜진의 제안은 민서를 당황하게 했다.
민서는 지훈과 혜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녀는 카페에서 지훈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혜진과 나눈 자유로운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혜진의 제안은 민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부산으로 떠난다는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지훈과 카페의 따스함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민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민서는 카페에서 지훈과 단둘이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 씨, 저 혜진이 부산으로 간대요. 저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지? 내가 원한다면 가봐. 지훈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서는 그녀의 눈에 스치는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 씨는 제가 떠나도 괜찮으신가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민서야,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든. 민서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혜진의 자유로운 영혼과 그녀가 제안한 새로운 삶도 민서를 끌어당겼다. 민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카페의 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민서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서를 쫓아낸 이후 처음으로 딸을 찾아온 것이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왜 지금 오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했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넌 내 딸이야.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지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야,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결정해.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어. 민서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해 카페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가족, 지훈, 혜진 모두가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민서는 혜진과 공원에서 만났다. 혜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 부산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너랑 같이면 더 좋을 것 같아. 김민서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 나 너 정말 좋아해. 근데 아직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 혜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혜진의 말은 민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떠올렸다. 민서는 은주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지훈 씨, 저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요. 그리고 지훈 씨를 정말 좋아해요. 지훈은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나도 널 좋아해.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민서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혜진과 지훈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선택이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시험했다. 혜진은 부산으로 떠나기 전 민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서, 나 언제든 너 기다릴게.
내가 원할 때 부산으로 와. 혜진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서는 그녀와 함께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혜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혜진.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혜진은 민서를 꼭 안아주고 떠났다. 민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랑했던 첫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 혜진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민서는 자신의 마음이 지훈에게 더 기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서는 카페로 돌아와 지훈과 마주 앉았다. 지훈 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지훈은 조용히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지훈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 카페에서, 여기서, 지훈 씨랑.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널 좋아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너한테 상처가 될까 봐 무서워.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그녀를 떠났고 그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지훈 씨,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지훈 씨가 제 곁에 있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천천히, 우리 방식대로. 민서와 지훈은 카페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서는 카페 일을 더 열심히 배웠고 지훈은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공유했다. 언젠가 이 카페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간으로 민서는 그 꿈에 동참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서의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왔다. 어머니는 다시 카페를 찾아와 민서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다. 민서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저 여기서 행복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없다면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천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노력해볼게.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민서와 지훈은 함께 카페를 꾸려나갔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희망을 전했다. 민서는 은주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렀다. 민서와 지훈은 카페 따스함을 함께 운영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에 퍼졌다. 민서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카페 손님들 중에는 민서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민서의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민서는 그들에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지훈과 민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갔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의견이 달랐고, 때로는 서로의 과거가 그들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는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 서울의 거리, 카페의 따뜻한 풍경, 그리고 지훈의 미소가 벽을 장식했다. 손님들은 민서의 그림에 감동했고 혜진이 부산에서 돌아와 전시회를 찾았다. 민서, 너 정말 대단해. 내 그림에서 내 마음이 보여? 민서는 혜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 너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고마워. 혜진은 민서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민서의 어머니도 전시회에 찾아왔다. 그녀는 민서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민서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아갈게요. 민서와 지우는 카페를 넘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지훈과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민서야. 너 스스로 너를 바꾼 거야? 난 그냥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민서는 더 이상 차가운 골목에서 떨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용기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